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윤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마도 전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통령 발표. 어떻게 일단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만도 호재였는데 그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140억 배럴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분석했느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분석을 맡긴 결과다라는 건데, 네.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해마다 거의 10년 주기로 뭐 제7광구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0년대부터 야 우리도 이제 산유국에 들어갈 거야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성과는 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90년대는 소규모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한 4,500만 벨 규모의 동해 가스전이 발견이 돼서 3년 전이었죠. 2021년부터 일부 이제 상업 생산을 마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근을 더 확대해서 좀 조사해 보면 더 있지 않겠느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지난해 2023년 2월부터 동해가스전 주변을 더 넓게 폭넓게 석유가스가 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심해기술 전문 평가기관인 미국의 액트지오사한테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더니 그랬더니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가스 그리고 이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 매장 규모가 140억 배럴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인지 좀 궁금하면서 이게 지금 안덕근 산업장관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가치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경제적 효과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매장 가능성이에요. 앞서서 제가 액트지오사의 분석으로도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대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 140억 배럴은 어느 정도냐? 가스와 석유 매장량, 금색이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에서 한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이제 정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140억 배럴이 이제 석유 가스 혼합인데 4분의 1은 석유,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억 배럴의 이제 이 잔존량을 현재 가치로 따지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50조 원에서 500조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감안하게 되면 시가총액의 5배 정도, 한 200조 원에 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양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가 사용하는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고요. 천연가스는 최대 29년까지 사용 가능한 분량이다라고 이제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규모 석유와 이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소가 포항으로 알려지면서 이 포항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뭐 이렇게 포항에서 석유나 가스 등으로 주목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1960, 70년대 얘기를 꺼냈는데 대부분 다 영일만 이쪽 동해 쪽이거든요. 그랬군요. 이전에도 이제 석유가스와 관련해 주목받은 지역은 단연 포항인데 1975년에는 포항의 한 주택가에서 땅속에서 한 드럼, 한 200리터 규모의 석유가 발견된 걸 시작으로 해서 1988년 올림픽이 있었을 당시였거든요. 여기는 이 한 주택 마당에서 천연가스가 나와서 한동안 취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17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포항 남구에 있는 철길숲 조성이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이제 나온 겁니다. 금방 천연가스 금방 이제 소진되겠지, 금방 불이 좀 꺼지겠지라고 했는데 예측과는 달리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타오르고 있어서 예. 여기에는 아마 이 지하에는 메탄으로 이루어진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문제는 이걸 채굴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포항 지역의 이제 지질학적 특성상 지하층이 신생대 3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 석유나 이제 가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기암물이거든요. 이제 유기암물이다 보니까 유기물과 바다생물이 널리 분포돼 있어서 아마 국내에서 이제 석유 가스 매장량이 발견된다면 이 포항 앞바다가 1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문가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7년 전에는 경제적인 효과는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포항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너무 이제 이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아직은 석유 개발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리탐사라는 거는 직접 어떤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지진파를 통해서 네. 그 지역에 어떤 이제 유기암물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 부분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탐사 시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업적인 개발로 이루어지는데 예. 어쨌든 경제성이 확인이 되고 최종 상업화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최장의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로 140억 배럴에 억 배럴이 이제 이 잔존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되면 뭐 2,200조 원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뭐 한 해 예산이 650조 원이니까 그 지역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대한 뭐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당연히 그걸 이제 산업화하기 위해선 석유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예. 각종 기업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부가가치는 뭐 포항 지역에 대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이게 지금 성공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 아직 누구도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렇습니다.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지역에 정말 석유가스가 어느 정도 이 탐사 시추 과정을 거쳐서 매장이 돼 있는지, 과연 경제성이 있어서 채굴하는데 적합한지 이런 걸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탐사 시추 결과가 정부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이제 경제성이 확인이 돼야 경제적 유무형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패로 끝난다면 해당 지역은 사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개발에 성공 여부일 텐데 일단 아까 그 물리 탐사는 통과가 됐고 그 다음이 탐사 시추인데 저희가 시추란 말을 뭐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 시추 작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바다 한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석유 시추 시설을 짓는 거, 석유화학 단지를 짓는 거, 네. 조선소를 짓는 거, 이걸 우리가 되게 잘하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이제 4개 기둥을 뽑고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시추하게 되는데 네. 이걸 시추공이라고 합니다. 이 시추공을 몇 개를 뚫느냐? 한 5개 정도를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예. 제가 이 물리탐사라는 게 지진파를 통해서 석유와 가스 매장량 가능성을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이 지대에 실질적으로 시추공을 뚫어서 5개가 뚫어서 한 개당 비용이 한 1,000억 원 가까운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석유가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인지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탐사 시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도 지금 세계 최고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 탐사 시추 결과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겠지만 정부는 어쨌든 마지막 단계인 상업개발 단계까지 넘어서게 되면 정부의 일정은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가면 상업 개발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안 장관이 뭐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 관심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이번 자원 개발이 외교에 미치게 될 파장도 관심인데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가 자원 외교를 위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해당 자원 개발로 인해서 어떤 외교 요충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나라는 유조선 잘 만들고요. 석유화학 정비시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석유가스에 대한 이제 빈약한 자원 때문에 심해 이 바다를 뚫어서 가스 유전 개발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의 선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뭐 상당히 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공한다면 아마 이제 이번에 생산된 석유, 가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석유는 4년, 그리고 가스의 경우는 29년 사용 분량이다 보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수출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전무한 이 심해 유전 개발, 특히나 이게 1km 이상을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 강국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심해가스 유전 개발의 기술을 좀 축적하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2050년에는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 가능한 한 이제 이 석유와 가스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이 화석 연료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중동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계속해서 감축해서 아껴 쓰는 이유가 이게 돈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석유 개발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떤 이제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기름통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